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빈폴과 함께 빈폴 월간 중심 빈폴, 이제 서른 프로젝트의 총 프로듀서를 맡은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플래시 세례가 박수 소리를 대신하네요. 예, 또 태연 씨 정말 봄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데요. 사계라는 음원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자, 월간 윤종신 찾아주셨는데요. 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사계로 돌아온 태연입니다. 네, 오늘은 윤종신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봄의 남자죠. 봄의 여자가 있다면 봄의 남자입니다. 쑥스러운 듯, 다정한 듯. 전 이분 보면 해사하다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 봄의 남자 장범준님 소개합니다. 네네. 대본에서는 일어서서 인사한다고 돼 예.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봄의 남자 31살 장범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윤종신 선배님하고 이렇게 약간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항상 이렇게 스치듯이 라디오스타에서 한 번, 그리고 슈퍼스타 K에서 몇 번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런 몇 번밖에 못 스쳤는데 네. 이번에는 꽤나 제가 많은 시간 윤종신 선배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봄의 여자, 봄의 남자 만나보셨고요. 사실 태연 씨하고 장범준 씨는 지금 음원 차트를 냈다 하면 1, 2위를 나란히 이제 석권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까지 음원을 낸다면 1, 2, 3위를 모두 이 가수들이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들려주시는 어반자카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반자카파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반자카파의 조현아고요. 네. 마이크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자카파의 권순일이고요. 네,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예. 제가 참 올해 꿈을 잘 꿨는지 정말 대단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분들 다 모시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월간 윤종신과 빈폴이 함께하는 뮤직 프로젝트 이제 서른. 이제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윤종신 PD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이제 빈폴이라는 이 멋진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올해로 30주년? 그러니까 1989년에 빈폴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저라는 가수는 1989년에 한 가요제에서, 학교 가요제에서 제가 발탁이 돼서 당시에 제 소속사였던 곳하고 계약을 하고, 사실 89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든 게 지금 미스틱 스토리로 어제 사명이 변경됐는데 네. 미스틱 스토리의 원래 이름이 미스틱 탈구예요. 예, 89년에 그렇죠.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이 좀 믿기지 않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89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하고 빈폴의 제의에 따라서 만들었고, 89년에 태어난 가수들과 콜라보를 해보자 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모두 다 89년과 관계된 사람들의 프로젝트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윤종신과 빈폴의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월간 윤종신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빈폴, 이 음악과 패션 두 브랜드가 이렇게 딱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이걸 기획하게 됐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음악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횟수로 10년 됐고, 네. 내년이 저한테 또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어쨌든 음악도 자주 내고, 그리고 이 옷이라는 브랜드는 어쨌든 사시사철 매달 1, 2화 틀 수 없고 맨날 입고 나가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니까 빈폴도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그런 점들이 월간 중심과 좀 공통된 면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서로 뜻하는 바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좀 공통점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예. 좀 문득 떠오르는 게 빈폴의 로고가 자전거잖아요. 그렇죠. 윤종신 씨가 30년 동안 그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여기까지 오신 그 그림이 떠오르네요. 예, 그 빈폴 로고에 쓰인 자전거는 다리가 꽤 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앞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자켓들 보면 자전거 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자전거도 저하고도 많이 좀 공통점이 있고, 아. 그리고 사실 89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 빈폴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던 기억도 제가 나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쭉 함께 해온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빈폴 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마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 좀 비슷한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30을 처음 만나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30이나 됐어 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늘 소녀 같았거든요. 태연님. 예, 몇 달 안 되셨죠? 예. 최근에 생일이 지났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감히 선배님 앞에서 네, 뭐 30의 소감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열심히 앞으로 노래를 더 하기 위해서 좀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느꼈고, 확실히 이제 소녀시대 때 춤출 때랑은 또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예. 좀 더 이제 뭐, 목 관리도 더 잘해야 되겠고, 네. 근데 그런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엄살인 것 같고, 저는 진짜 무르익기 시작하는 게 30이거든요. 아, 네. 오히려 20대 초중반, 10대, 20대 목소리보다 네. 원래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이게 우러난 창법이라던가 뭔가 아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게 이분들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면 좀 이제부터구나 하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태연 씨 됐어요. 진짜 예. 요즘 최고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왜요? 이제 이게 맞는 건가? 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정답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네. 또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네. 용기가 용기 있게. 생기네요. 네. 아우. 네, 우리 또 다른 방식의 30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 장범주님. 아니,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요즘에 육아 네.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빠로서 맞는 30, 뭐, 장범준의 30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한테 30은 뭔가 이게 전 가수니까요. 음악적으로 내가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육아와 그리고 상근 이렇게 복무 활동 속에서 네. 많은 걸 깨닫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거를 딱 깨닫는 시점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나이대예요. 지금 31살 되니까 옛날에는 공연을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를 해야 하는 일이라서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능을 많이 나가고 특히 그 라스가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는 정말 공연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확실히 지금 31살 내가 음악을 공연을 지금 하고 싶은 시점이구나. 예. 그렇죠. 뭔가 이제 알 것 같고. 예, 그냥 뭔가 자아 하고 싶고.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지금 네. 정확히. 사춘기는 아니시고. 아니, 사춘기는 고등학교 때 좀 있었죠. 네, 음악이 무르익어가는 두 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윤종신님은 30이 몇 년도셨어요? 30, 우리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세는 나이가 다른데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이를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89년생이 지금 30인데, 90년생이 30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30은 98년? 98년. 근데 우리가 세는 나이로. 네. 그리고 지금. 만으로 하시죠. 예. 99년이죠. 1999년. 예, 세기말을 예, 제가 맞아요. 30을 맞았었죠. 아니, 예. 그리고 1999년부터
30이셨고 이제 2019년에 음악을 시작하신 지 30해가 된 거잖아요. 네네. 두 가지 30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시대도 다르고요. 예. 저는 지금 뭐 어반도 있고 어반 자카파도 있고 보면은 30부터 조금 저는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는 감각을 많이 팔고 결국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데 네. 감각이 막 우러나오는 게 어릴 때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만으로 통하고 네. 그 감각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시다가 한 30 정도부터가 이제 이 뭔가 생각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진짜 내 거가 우러나오는 나이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30부터 40부터 또 50까지 네.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게 네. 약간 30부터 시작? 예. 아니 20대 때는 감각을 적게 되고 30대부터는 생각을 적게 된다니까 우리 태연 씨가 네. 적고 싶어요. 적고 싶어요. 이게 지금 네. 너무 멋진 네. 말씀을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시기네요, 저희.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10대, 20대는 생각보다는 감각,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뿜어져 나오는 거는 보통 자기가 가지고 활기로. 있는 그냥, 예. 약간 타고난 거? 네.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남이 해주는 것도 많고. 근데 한 30부터 할 말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고, 남이 입혀주는 옷보다. 음악을 한 지 30해가 된 것도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나이의 분들하고,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져요. 예. 서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어반자카파는 지금 세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조연아 씨가 이제 네. 30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좀 와닿으세요? 너무 와닿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30이 되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고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게 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더라고요. 이런 어떤 30살의 제 모습이. 그래서 앞으로의 선택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40이 되었을 때 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어 있을까? 내가 선택한 대로 변해 있을까? 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바라보는 폭이 넓어졌다는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이 깨워진 느낌? 굉장히 기쁜, 네, 전 사실 기쁜 30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아니 후배들 말씀 듣는데 윤종신 씨가 이렇게 번지는 미소를 못 참으시네요. 예. 끄덕끄덕 아니, 하시면서. 그냥 부러워요, 저는. 이 나이들이. 이 나이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나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윤종신 씨는 1989년에 음악을 시작하셨고요. 또 1989년에 세상을 만난 가수들이 1989년에 멋진 노래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30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봄의 남자, 벚꽃이 피는 4월의 남자로 장범준 씨가 선택이 되셨는데, 맨 처음에 그 월간 윤종신의 참여 제안을 받고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저한테는 윤종신 선배님이 꼭 만나야 될 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사실 결혼하시고 나서 네.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더 잘 되셨죠. 더 잘 되시기도 했고 결혼 후에 음악적으로 솔직히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이게 저는 약간 청춘의 그 느낌이 나는 가사나 그쵸. 멜로디를 사람들이 좋아해 준 게 아닌가. 근데 여러 이렇게 자우림 선배님의 뭐 25, 21나 이런 결혼 후에 쓴 노래들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좀 만나서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네. 근데 사실 윤종 선배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조금 여유 되신다고. 근데 사실 어제 좀 만나뵙고 싶었는데 못 만났거든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네, 어제 예. 못 만났어요. 맞아. 네네네. 깜빡했다. 네. 아니, 시간 되시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볼게. 그러고 제가 지금 생각났네요. 네. 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새벽에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윤종신 선배님은 제가 뭐 좀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전 너무 말하면 좋은데요. 재미는 없긴 한데 윤종신 선배님
작사 중에 그 하림 선배님 그 출국 난치병 네. 제가 노래방에서만 부르던 노래도 윤종신 선배님이 작사하셨고 노스톱 볼 때 저희 그댄 달라요 있잖아요. 네. 그 가사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 슈퍼스타 K 갈 때 JYP가 저희 뭐 존경하는 가수다 적었는데 아, 솔직히 예, 그랬구나. 시간이 아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한번 연구하고 봐야 할 대상이 윤종신 선배님의 그런 가사와 그다음에 네. 지금 방금 오늘 피아노 연주하신 그 멋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이따가 그 노래 들려드릴, 들으면은 네. 이런 처음 이렇게 기자간담회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두 번째거든요 태어나서. 네. 근데 이게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가사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 카톡 제가 깜빡했어요. 네. 아닙니다. 자, 월간 인종신 4호로 별책 부록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어떤 노래인가요? 아직 지금 편곡 중이고요. 네. 이제 곧 녹음을 하죠, 우리가. 네, 저는 이번 주에도 상관없는데, 예. 알았어. 알았다고. 좀 빨리 만나서. 서른이 급하구만. 예. 노래는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어떤 네, 노래를 부르실지는. 예, 노래는 윤종신 선배님이 이거 추천해주신 곡 중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빠뜨린 얘기가 있어요. 네. 1989년생 가수들과 1989년에 나온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요.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예, 했나요? 네. 예. 처음에 추천해주셨는데, 네. 88년도 노래 추천해주셔가지고, 88년 예, 서울올림픽. 예, 한번 잘- 처음에 내가 실수했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엎어졌다가 아. 다시 추천받았는데 아마 이게 하늘에 뭐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좋아요, 노래가. 네. 기대되는데. 네, 노래를 알려드리는 건가요? 그죠? 네. 아닌가? 아직 공개 안 하셨어요. 알려드리는 거래. 대본에 알려져 있던 네. 장범주 씨가 할 노래는 네. 사실 그 노래가 이게 88 91년에 나온 노래로 알고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알고 계세요. 그대 떠난 뒤라는 곡인데 사실은 사랑과 평화가 네. 1989년에 출발을 했던 그 빛과 소금 멤버들이 사랑과 평화의 멤버들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1989년에 나온 사랑과 평화 4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대 떠난 뒤라는 예. 곡을 범주 씨가 하시는데 처음에 통기타로 자기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왔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예. 그 감각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쵸? 진짜 잘하더라고. 잘 모르는 노래잖아요. 예전의 노래니까. 네, 근데 네. 그 연도 노래가 다 좋아요. 웬만하면은 진짜 좋은 되게 노래 많아요. 예. 약간 우리가 막 고유자 선배님 거 노래 그런 막 풍을 약간 계승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예. 지금 들어도 되게 예측 가능한 그런 발라드 멜로디도 이렇게 한 번씩 벗어나는 게 되게 감질맛 나고 아, 재밌어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예. 이게 근데 음악적인 얘기긴 한데 네, 벌써 재미 요소가 되게 많아요. 4월이 기다려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4월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 노래는 비가 좀 와야 어울리는 노래긴 한데 그렇군요. 그죠? 안개만 껴도 괜찮습니다. 예. 약간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준 씨 목소리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려고 네. 합니다. 아마 괜찮은 분위기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 또 봄의 여인 태연님은 그 월간 윤종신의 제안에 제일 먼저 나 참여하겠다. 아, 네. 제일 먼저 결정을 하셨대요. 뭐 평소에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무나 제가 평소에도 네 종종 언급도 하고 네 너무 좋아하는 예전에 선배님이라서 스케치북에서 2014년에 제 마음을 한번 설레게 만들었어요. 유종신 선배랑 하고 싶다고. 네. 그거 기억하셨구나.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못 왔어요. 심지어 제가 아유 어떤 노래를 하나 써서 태연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도 있었어요. 끝무렵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요거 태연이가 부르면 내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뭐 서로 이렇게 연이 안 닿아서 제가 불렀어요. 좀 주세요, 이제라도. 네, 그러니까. 끝무렵 진짜 좋아요. 노래. 너무 저희 좋은데. 아내가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럼 네. 정말 좋은 노래네. 네. 주시면 무조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 한번 리메이크를 해도 좋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니까 네 당연히 네 너무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옛날 곡을 선배님들의 곡을 언제 또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과 이런 좀 의미도 있고 89년도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건 그냥 무조건 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네. 하게 어떤 됐습니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말씀드려도 되는 네, 거예요? 이거 예. 공개하는. 제작 발표회니까. 그쵸. 네. 춘천 가는 기차라는 오. 곡을, 네. 김현철 씨. 예. 예, 89년에 김해철 씨 1집이 나왔는데, 그때 이 앨범이 김해철 씨가 거의 신동, 천재 소리 들을 맞아요. 때거든요. 예. 예. 또 저랑 친구고, 저랑 동갑이에요. 59년생 친구고, 그래서 그 노래를 골랐다길래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보사노바 풍의 그런 좀 뭔가 그런 보사노바?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제가 태어났던 89년도가 참 대단한 해였구나. 네. 정말 대단한 멋진, 뮤지션들이 예, 많았어요. 멋진 해였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네, 춘천 가는 기차를 네, 멋지게 한번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춘천 가는 기차 좀 분위기가 많이 색다를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궁금해요. 달라졌어요? 89년에 유행했던 음악인데, 네.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80년대 진짜 아. 레트로적인 태연 씨의 목소리에 담긴 춘천 가는 기차가 될 겁니다. 지금 편곡 중인데 네. 방향은 정해졌고, 사실은 지금 톡으로 보냈거든요. 네. 태연 씨 톡으로. 아직 전화기를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예고가 너무 의리의리하니까 네. 마음이 벌써 5월달로 가 있어요, 지금. 네, 전 5월에 이제 공개가 네. 되니까 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어반자카파는 세 분 모두 89년생이 아니고? 네, 예, 저는 조현아 씨. 89년생, 예. 그다음에 남자 멤버분들은 88년생이에요. 남자 멤버 두 분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30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도 윤종신 선배님 너무 팬이었고, 근데 네. 월간 윤종신은 왜 저희를 안 불러주실까? 아, 올간 윤종신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제가 마음껏, 예. 있죠. 예, 예. 꼭 모실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제가 윤종신 선배님께서 이제, 현아야, 이게, 너가 한번 불러볼 만한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약 3번가량 녹음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잘렸어요. 아니, 그게-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근데 네. 현아 목소리 불러보니까 조금 제가 착오를 했더라고요. 별로였어요. 아니,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무드 있는 노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요거는 내 작전 미스다. 그래서 현아 씨하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톡으로. 뭐곡 써주신다고.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 예, 작년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예.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명장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죠?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약간 작전 미스가 있었어요. 그 네. 노래는 확실히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제 더 실수로. 열심히 해야죠. 그게 약간 해묵은 감정 푸는 시간이 됐네요.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같이 해보시니까 뭐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은 윤종신 선배님이 3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올해 또 10주년이에요. 근데 저희가 20년을 더 음악을 이렇게 하면 윤종신 선배님이 하신 만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되게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듣기로 권순일 씨가 네. 코트 같은 거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네.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는 빈폴의 제가- 더플 코트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좀 어머니한테 많이 졸라서, 네. 그 베이지색 빈폴 더플코트를 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유행이 안 타잖아요, 사실 우리 더플코트는. 이거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약간 피터팬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좀 어려 보이는 줄 알고, 어려 자꾸 보이시죠? 모자 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우리 때도 유행했는데, 사실. 그럼요. 저희 떡볶이 때도 코트. 시대를 초월했죠. 모직으로 된 거, 그죠? 네, 맞아요. 네. 보통 남자는 곤색, 여자는 빨간색만 입고. 네. 저도 빨간색, 곤색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베이지색. 맞아요. 예. 자, 이제 윤종신 PD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어반작, 네. 어반 자카파. 계속 팍하고 헷갈려. 네, 자카파. 어반 자카파는. 어반 작가파. 예. 또 저랑 동갑내기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해요. 네. 기분 좋은 날, 김한선. 모르죠? 알죠. 알죠? 저는 네. 좀 있어요, 나이가. 한 네. 노래. 예, 그 노래를 고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편곡을 해보려고
같이 지금 프로듀싱 아니, 중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선배님이 계속 발라드를 추천을 맞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발라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오히려. 네, 6월이라서 좀 더우실까봐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발라드보다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불과 이틀 전에 결정이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선배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네. 어떻게 딱딱 맞는 곡을 그래도 다 선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윤종신 PD님한테 여쭤볼 게 서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나이로 30, 그리고 한 분야에서 30해를 맞이하신 분들, 이 두 그룹의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저는 일단은 나이 서른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미 김광석 선배가 서른이라는 의미의 노래를 벌써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광석이 형하고는 또 활동도 한 6, 7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친했던 선배인데 또 그 형이 생각했던 서른 즈음에 대한 얘기와 또 제가 생각하는 서른은 관점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예전에 서른 즈음에는 조금 더 깊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저는 훨씬 더 기회가 많고 훨씬 더 막 뿜어내야 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노래에서 사실 요번 월간중신 멋이란 노래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멋쟁이의 시작은 서른부터?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수로서의 30주년은 사실은 저는 가수 데뷔한 지 몇 년 좀 안 새는 편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빈폴 덕택에 한번 세봤는데 네. 사실은 진짜 약간 눈꽃을 새 없이 지나왔던 것 같고 특히 저한테는 한 20주년 때가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 때 시도를 했던 게 월간준종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히트곡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못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시작했던 게 2010년에 월간준종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간준종신을 하다 보니 20년 차에서 30년 차까지가 훅 지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한 달 한 달 음악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샌다는 느낌, 이렇게 막 지루함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30주년은 사실 큰 의미보다는, 또 그냥 40주년을 맞기 전에 하나의 좀 계단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자, 작사가 윤종신이 2019년에 서른에게 보내는 메시지, 서른에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잠시 후에 감상을 하실 텐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영화 감독 임필성 감독님이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미리 봤는데요. 영화 같아요. 한 편의 영화 같이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자 가운데서 중요한 배우들이 모두 89년생. 예, 1989년생으로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